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쳐봐도 아무것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밤이 되면 자책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지금 당신의 뇌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다시 흐름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월은 지금 어떠신가요? 새해 결심을 세우고 목표를 적고 올해는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는데 정작 며칠도 안 돼서 원래대로 돌아오셨나요? 이상하죠? 분명 새해는 새로운 시작인데 왜 다시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표를 크게 세웁니다. 매일 운동하기, 책 한 달에 5권 읽기, 새로운 습관 만들기. 이 목표들은 겉으로 보기엔 멋지지만 우리 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걸 다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는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 위험해. 그리고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된 기관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클수록, 기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과부하를 감지하고 안전 모드로 들어간 상태일 뿐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켜면 느려지고 멈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뇌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을까요? 여기엔 3가지 공통된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클수록 뇌는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뇌는 제대로라는 단어의 압박을 느낍니다. 완벽한 시작을 요구받을수록 뇌는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지라고 다짐한 날일수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큰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보다 의지를 먼저 쓰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감정을 소모하고 관계에서 에너지를 쓰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정신적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의지력이라는 연료는 바닥난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또 마음 다잡아 라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건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를 억지로 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는 이를 자아-고갈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사용하면 지치고 회복이 필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이미 지친 상태에서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건 탈진한 마라토너에게 다시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묵은 습관이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태하다고 느끼는 행동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행동, 미루기, 회피 같은 것들은 사실 반복된 환경 반응 루프의 결과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뇌는 자동으로 같은 행동을 재생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효율을 위해 반복되는 패턴을 자동화하는데 그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대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공간이 되고 책상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멍 때리는 곳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습관은 결심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뀔 때만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 원칙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만 살짝 틀어라. 지금부터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뇌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저항 지점을 찾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시작을 행동이 아니라 상태로 낮추세요. 운동하기가 목표라면 운동복 입기로 바꾸는 겁니다. 공부 시작이 부담스럽다면 책상에 앉아 책 펼치기만 하세요. 뇌는 행동보다 상태 변화에 훨씬 적은 저항을 느낍니다. 운동복을 입는 건 3분도 안 걸리고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동복을 입고 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루 5분, 결과 없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목표 없는 산책, 성과 없는 정리, 기록 안 해도 되는 메모.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이걸 하면 뭔가 결과를 내야 해라는 압박 속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 안 나도 괜찮아라는 허락이 주어지면 뇌는 보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해야 한다. 대신 지금 가능한 최소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30%밖에 안 된다면 30%짜리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성공으로 처리하세요. 이때 뇌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받습니다. 해도 괜찮네. 실패하지 않았네. 이 신호가 쌓이면 뇌는 점점 더 움직이는 걸 위험하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환경을 의지 대신 일하게 만드세요. 침대 옆에 책을 놔두면 독서 확률이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면 수분 섭취가 늘어납니다.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서 보이게 두면 실행 확률이 3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지는 설득하지 마세요. 그냥 속이세요. 환경이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5번째, 나태한 날을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일부로 재해석하세요. 무기력한 날은 의지가 부족한 날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구간입니다. 이 인식 전환 하나만으로도 자기 비난이 줄어들고 다시 움직일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실제로 동기부여와 성취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나태해진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변화는 각오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누적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저 다시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으려면 그 뿌리는 지옥까지 내려가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하나의 관점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아니니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맞게 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